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회 활동을 전해드리는 의정뉴스입니다. 제267회 진주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한 건이 통과됐고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의원 8명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정책 제안을 이어가는 한편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시정을 감시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진주시정 전반을 비판했습니다. 강진철, 오경훈, 박미경 의원은 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진주시정 자화자찬보다 냉철한 진단과 점검을 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도시환경위 소속 강진철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추진 과정의 주민 소통 부족 문제와 시장 공약이던 제2금산교 선악산 터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경제복지위 소속 오경훈 의원은 아동 친화도시에 걸맞지 않은 달빛 어린이병원 미지정 상황, 지역 배달앱 미정산 사태, 기업 유치 관련 투자 유치 전담 조직 미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획문화위 소속 박미경 의원은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명석지구 체육시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등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이 부실한 사전 계획과 소통 부족으로 예산 낭비와 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앞서 언급된 3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도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한 황진선 의원은 올해 6월 열린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정원도시로 나아가려는 진주시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의원은 기존에 조성된 정원의 체계적 유지와 관리, 정원문화 교육 체험 공간 마련,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강묘영 의원은 치안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순찰 차량을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인근 창원시와 사천시는 이미 12보조 방식으로 순찰 차량은 물론 유류비와 수선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면서입니다. 정용학 의원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유용 미생물은 축산의 악취, 유해가스 감소와 병해충 억제는 물론 가축 건강 증진과 농산물 생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면서입니다. 2차 본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최호연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들을 한데 묶어 통합형 축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존 축제들이 시장별, 시기별로 분산돼 그 효율성과 파급력이 떨어진다면서입니다. 서정인 의원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으로 중앙중학교 부지를 매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초장동의 중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부지 매입은 경남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중학교 확충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지와 하수종말처리장, 진주시 자율방재단 등을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지를 방문해서는 친환경적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진주 하수종말 처리 시설에서는 악취, 벌레 발생 등 주민 민원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자율방재단을 방문해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는 진주 유등 창작센터 신설 예정지인 구 단목초등학교와 진주 남강 유등 전시관을 방문해 내실 있는 관광 콘텐츠 확충을 당부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리턴미, 경남직업재활센터 등을 연이어 방문하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습니다.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조례에는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와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지능지수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합니다. 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진주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41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거뒀는데요.
성공적인 박람회 이후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시의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와 수국수국 페스티벌.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41만여 명이 진주로 몰리며 도심 전체가 정원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경제 유발효가 약 250억 원, 체험 유발효가 313명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며 정원 산업의 가능성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진주시는 내년 초 지방정원 지정을 시작으로 3년 뒤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절실합니다. 16일 진주시의회에선 중요한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원 교육센터 설치, 실무 워크숍 등 정원 문화의 실질적 확산 방안이 그것입니다. 정원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직접 가꾸어 보는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학생, 관광객이 참여 가능한 공공형 교육 공간도 필요합니다. 초정공원을 어린이 체험장, 시민정원 아카데미, 계절별 워크숍이 열리는 평생 교육 공간으로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로드맵도 제시됐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축적된 전문 인력, 기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설계, 시공, 자재, 식물 유통, 정원 관광 등 정원산업의 전 주기적 가치 사슬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지향하는 정원도시 역시 시민 참여와 산업 구조가 맞물리는 선순환 생태계인 만큼 시도 이 같은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 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원 교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정원 산업의 소재들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정원 문화센터가 세워지면은 교육생 활용이라든지 시민 정원사들을 활용을 해서 정원은 도시 경쟁력의 새로운 척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시의회가 정원도시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어떻게 보조를 맞춰 나갈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9대 진주시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아 진주시정 전반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이나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은 사업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진주시는 이 같은 지적을 반박하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일수록 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민선 8기 진주시정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1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모두 조규일 진주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시정에 대한 날선 비판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 소속 강진철 의원은 조 시장의 공약이었던 선악산 터널과 제2금산교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선악산 터널과 제2금산교 건립 사업은 재정 확보 실패와 절차 지연, 타당성 부족 문제로 사실상 무산된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낭비와 진주 동부권의 교통대책 부재라는 계속된 숙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인 오경훈 의원은 진주시가 6년 연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지만 야간과 휴일, 경증 소아 진료를 위한 달빛 어린이 병원이 하나도 없다며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야간, 휴일, 경증 소아 진료를 위한 달빛 어린이 병원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남의 달빛 어린이 병원은 인근 사천시와 거창군 등 9곳이 있지만 아직까지 진주에는 없습니다. 기획문화위 소속 박미경 의원은 시민과 소송까지 이어갔던 난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소통의 부재로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로 시작된 본 사업은 현재 사업비는 2배 이상 증가한 890억 원이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하여 준공 시점은 무려 5년이나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이외에도 민선 8기 3년간 진행된 다양한 사업들의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부족, 사업 진행의 절차적 흠결 등을 지적한 겁니다. 진주시는 이 같은 지적에 적극적인 해명을 내놨습니다. 먼저 선악산 터널과 제2금산교 건립사업은 경제성 분석이 다소 낮게 나와 동부지역 주택개발 사업 이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을 두고는 그간 여러 차례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왔고 곧 구체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난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비용 상승을 두고는 치솟는 물가와 설계 변경에 원인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시의회와 시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냐며 시의회의 지적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근로자 대표들이 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민간 위탁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노동자 일부에게 인건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이유입니다. 미지급 인건비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재판에 참여한 11명의 근로자에게 올해 초 지급됐지만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20명 넘는 근로자는 아직 인건비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진철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어느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그 노력이 감사표로 또 이렇게 돌아올 줄은 참 몰랐는데 아무도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11분은 받았지만 또 그 한 22명이 받지 못했던 그분들도 부단하게 계속 노력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5월 출범한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진주활력회복연구회가 청년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공동체 위기 대응을 목표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지난 16일 지역 소멸을 넘어 지역 활력 회복으로라는 주제의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연자로는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강연에서는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의회의 역할 등이 다뤄졌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의회 사무국과 진주시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의안 비용 축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의안 비용 축에는 조례안 시행으로 발생하는 재정 지출과 세입 감소 규모를 사전에 분석 예측하는 절차입니다. 의안 시행 전 장단기적인 재정 부담 수준을 가늠하게 해 정책 결정의 신중함과 지방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안 심사 단계부터 의회와 시가 재정적 책임을 더 고민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2025년 상반기 자원봉사 선행시민 표창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시의회는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며 지역 공동체의 모범이 된 시민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선행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반기별로 표창식을 열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포항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기업 지역 간의 상생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특히 동해안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방문해 상권 회복 사례를 공유하고 포스코가 조성한 산업홍보 체험관을 방문해 기업 지역 간의 상생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3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포항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방문해 생애 전주기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살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청소년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는 선인국제중학교와 명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등록을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견학 프로그램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가칭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를 개설해 여름방학 기간인 8월 중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시 의원 박재식 의원입니다. 경계선 진행인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그들은 낮은 인지능력 때문에 학습 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적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진흥인은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된다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렸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계선 지능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의회 의정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